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운동할 때 꼭 신발을 신어야 한다. 물론 신발을 신어서 발을 보호해야 할 상황도 있지만 무조건 신발을 신는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맨발로 운동하는 것이 자세를 바꾸고 몸 전체를 살리는 방법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맨발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신발 중에서 특히 쿠션이 짱짱하거나 아치를 지지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발의 근력을 떨어뜨리고 균형을 잡는 감각이 퇴화되게 됩니다. 이 발의 아치란 것은 자연스러운 몸의 충격 흡수를 해주는 서스펜션과 같은데요. 신발을 착용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역할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고유 수용성 감각의 감소입니다. 고유 수용성 감각이란 우리 몸에 있는 센서인데요. 맨발로 땅을 딛게 되면 땅의 질감, 느낌, 온도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지금 땅의 컨디션이 어떻고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구나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데요. 신발을 신음으로써 감각에 대한 입력이 줄어들게 되고 균형 능력도 저하되게 됩니다. 세 번째, 발가락 근육의 약화입니다. 본인에게 맞지 않는 꽉 맞는 신발을 신으면 이 발가락들은 서로 달라붙어서 개별적인 움직임이 불가능하게 되고 결국에 이렇게 유연한 발을 잃게 되는 것이죠. 한 실험에서는 5개의 원숭이의 손가락 중 하나를 꿰매게 했는데요. 시간이 오래 지나니 결국 이 관절을 하나로 인지했습니다. 그것처럼 이 사람의 발도 오랫동안 꽉 끼는 신발을 오래 신고 있으면 결국에는 발가락을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능력을 잃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족저근막과 아킬레스건의 약화인데요. 뒤꿈치가 쿠션에 익숙해지면 족저근막과 아킬레스건의 탄성 기능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맨발로 뛰어보면 발에 훨씬 더 부담이 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라고 볼 수 있죠. 다섯 번째는 무지외반 또는 망치 발가락 등의 기형을 유발하는 건데요. 뾰족한 구두를 신거나 또는 컨버스처럼 발볼이 굉장히 좁은 신발을 신게 되면 발가락들이 서로 짓눌리면서 발가락이 휘어지거나 발가락이 기형적으로 굽게 되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섯 번째는 보행 패턴의 왜곡인데요. 하일처럼 비정상적인 각도로 발을 고정시키는 신발은 무릎, 골반, 척추 등 전신 체형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신발을 잘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맨발처럼 감각이 살아있고 근육이 잘 쓰게 해주는 신발들이 있습니다. 미니멀 신발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여러 특징이 있지만 첫 번째는 제로 드롭이란 것입니다. 이 제로 드롭은 앞꿈치와 뒤꿈치의 높이가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고요. 앞꿈치, 뒤꿈치 높이가 똑같이 유지되면서 발목의 기능을 유지하고 아킬레스건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얇은 밑창을 가진 신발입니다. 이렇게 얇은 밑창을 가진 신발은 지면이 가진 정보들을 발에 잘 인지시켜 주는데요. 고유 수용성 감각을 잘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넓은 톱박스입니다. 즉, 앞코가 넓어서 발가락이 널널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신발을 이야기하고요. 발가락이 널널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발가락 근육을 잘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유연한 소재인데요. 발의 움직임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발의 기능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신발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브랜드들은 비보 베어풋, 제로슈즈, 비브란 파이브 핑거스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발의 기능이 좋지 않거나 또는 발 기능에 관심이 있으신다면 이 세 가지 신발을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발은 30개 이상의 관절과 26개의 뼈, 100가지 이상의 인대와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구조가 지면의 미세한 정보를 뇌로 전달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런 쿠셔너들은 이런 정보를 차단시키게 만듭니다. 쉽게 말해 눈을 가리고 운동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울기, 미끄러짐, 압력 이런 여러 정보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운동하는 것과 같은데요. 결국 우리 몸은 발을 써야 할 때 제대로 쓰지 못하고 무릎, 허리, 목 같은 부위로 고상하는 움직임을 하게 되고 결국 이것이 비효율적인 움직임을 만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맨발로 하는 것은 과연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일단 발이 깨어납니다. 지면을 감지하고 발가락들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면서 아치가 살아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바로 몸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발이 무너지면 무릎이 돌아가고 무릎이 돌아가면 골반이 틀어지고 골반이 틀어지면 허리나 목 같은 부위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즉 발이 무너지면서 몸 전체에 대한 자세가 무너질 수 있는 것인데요. 특히 엄지발가락의 기능 저하는 거북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우리가 걸을 땐 이렇게 발가락이 자연스럽게 접혀주어야 되는데요. 만약에 발가락이 자연스럽게 굽혀지지 못한다면 몸을 밀어내기 위해서 머리가 이렇게 앞으로 빠지는 거북목의 형태로 변하게 될 겁니다.
맨발 운동은 단지 그 느낌에 대한 문제가 아닌데요. 실제 연구로도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족저근막염 예방, 발 아치 강화와 균형 감각 향상, 결론적으로 맨발은 튜닝의 끝은 순정이다라는 말이 떠오르게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 발은 건강한 상태일까요? 지금부터 우리 발의 기능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두 가지 테스트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엄지발가락을 들어 올릴 때는 우선 발의 3점 지지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엄지발가락, 발허리뼈, 새끼발가락 그리고 뒤꿈치까지 3점이 바닥에 잘 붙어 있는 상태에서 엄지발가락을 위로 들어 올려야 하고요. 두 번째는 발가락을 넓게 펼칠 때 발바닥 일부가 땅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한 상태에서 넓게 펼쳐보세요. 이렇게 엄지발가락을 들어 올릴 때 엄지발가락 발허리뼈가 땅에서 떨어진다거나 또는 발을 넓게 벌리려고 할 때 일부 발가락이 제대로 벌어지지 않는다면 발 기능이 약한 걸 수도 있는데요. 걸어 다니거나 또는 달릴 때는 엄지발가락의 신전 각도가 40도에서 60도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발가락이 잘 들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발가락 관절 자체가 안으로 꺾인다거나 또는 발 주변에 굳은 살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뒤쪽에 알려드리는 개선 운동들을 꼭 따라해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발바닥 마사지 하는 거를 알려드릴 건데요. 이 양말이나 신발을 오랫동안 신고 있다 보면은 발이 숨도 못 쉴 만큼 꽉 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발가락 사이사이들을 먼저 열어주는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이 손가락으로 발가락을 잡아주시고요.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이 발가락 사이사이들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이것까지 괜찮으시면은 발가락 사이를 펼쳐서 이렇게 깍지를 껴주시고요. 그 다음 다시 발가락 사이를 이렇게 열어줍니다. 꽉 모여있던 발가락 사이들을 다 이렇게 펼쳐주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발을 이렇게 걸레 짜듯이 이렇게 트위스트 동작도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만 해도 발가락이 엄청 많이 시원하실 거예요. 이렇게 발가락 마사지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쪼그려 앉는 겁니다. 쪼그려 앉아서 발가락을 당겨주고 그대로 무릎 꿇고 쪼그려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뭐 책을 읽거나 휴대폰을 만지거나 이렇게 5분에서 10분 정도 시간을 보내주시면은 이 발가락 스트레칭도 많이 되고 발가락 기능 향상에 많은 도움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 이 자세를 했는데 무릎이나 발목이 너무 꺾여서 불편하다, 그럼 양손으로 이렇게 보조를 받고 그 다음에 천천히 뒤로 앉아주시는 거죠. 이렇게 부하를 덜어내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등받이에 기대서 좀 더 쉽게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발가락 요가입니다. 발가락들을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건 걷거나 뛰는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지금 이 운동을 통해서 발가락을 하나씩 움직이는 걸 연습해 볼 겁니다. 엄지발가락을 땅에 눌러놓고 나머지 네 발가락은 전부 땅에서 띄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번엔 반대로 네 발가락을 땅에 붙이고 엄지발가락을 들어주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운동은 발가락 서기, 뒤꿈치 서기, 그리고 발 바깥쪽, 안쪽 난로 서기인데요. 이렇게 처음엔 앞꿈치로 디디면서 걸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뒤꿈치를 들면 종아리나 또는 발가락 근육들 하나하나 힘이 제대로 들어올 텐데요. 이렇게 한번 걸어보시고, 두 번째는 뒤꿈치로 걷기인데요. 이렇게 걸으면 평소에 또 덜 쓰이던 앞정강의 근육을 굉장히 힘을 많이 끌어 쓰는 걸 느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발목을 삘 때는 이렇게 바깥쪽으로 많이 삐게 되는데요. 결국 이것도 발목에 힘이 없어서 잘 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날 걷기를 통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발목의 내구성을 길러주는 것이죠. 이제 발 안쪽 면인 아치로 걷기입니다. 이렇게 걸으면 엄지발가락을 잘 못 쓰던 분들은 땅을 조금 더 세게 눌러진다는 느낌을 받아볼 수 있어요. 마지막 운동은 발가락 서기인데요. 평소에 발가락을 잘 안 쓰신다면 이렇게 발가락으로 서 있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한쪽 벽면을 짚어서 뒤꿈치를 들고 엄지발가락 쪽으로 땅을 눌러서 버텨보세요. 이렇게 뒤꿈치를 들게 되면 발가락들이 신전되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발가락들 하나하나로 땅을 꾹 눌러보세요. 그 다음 버티면서 천천히 뒤꿈치를 땅에 붙여보는 것이죠. 그러면 발가락 사이사이가 전부 힘이 들어오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렇게 운동 영상 잘 따라오셨나요? 무엇보다 이 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평상시 생활 습관이 되게 중요한데요. 꽉 끼는 신발을 오랫동안 신고 있다 보면은 발은 점점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평상시 생활 습관을 많이 개선시켜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맨발로 걷는 거를 많이 생활화한다거나 혹은 운동할 때 꽉 끼는 신발이 아니라 굉장히 미니멀한 신발을 신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는 집에서 일종의 룰을 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실내화를 많이 신고 다녔다면은 집에서 있는 동안에는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만 생활을 하는 것이죠. 평상시에 맨발로 이렇게 걷거나 아니면 네 발로 걷거나
맨발로 운동하는 거를 실천해보세요. 이렇게 서현 코치님과 제가 맨발 운동을 권하는 이유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몸의 뿌리를 회복하는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거창한 노력이 필요 없이 맨발 하나만으로도 운동을 하면서 다양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 때문인데요. 효율을 중요하게 여기는 현대인들에게 이렇게 맨발 운동은 좋은 선택지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안전한 장소에서 맨발 걷기를 한번 시작해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많은 변화가 따라올 겁니다.